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대학별 2022학년도 입결 분석 컨텐츠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입결 분석 컨텐츠의 경우 각 대학교별로 공시 시점이 제각각일 뿐더러 확정 모집 요강이 공지되어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컨텐츠들과는 다르게 입결 자료 공시 완료 그리고 확정 모집 요강 공지 완료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대학교들부터 순차적으로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석소장과 이 팀장이 함께 입결 분석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인 만큼 보다 다양한 대학교들의 입결을 분석을 해보고자 하니까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차근차근 컨텐츠들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입결 분석 컨텐츠에서는 전년도 입시 결과만을 다루었던 기존의 컨텐츠들과는 다르게 전년도와 전전년도 즉 2022학년도와 2021학년도의 2개년 입시 결과를 모두 다뤄볼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의 확대가 지원 전략 구성의 주된 변수로 작용했던 2022학년도이기에 오랜 고민 끝에 정원 내 모든 전형에 대한 1개년 입시 결과 분석의 방식에서 정원 내 주요 전형에 대한 2개년 입시 결과 분석의 방식으로 전환을 했으니까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본 시리즈 컨텐츠들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입시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경희대학교의 2023학년도 확정 모집 요강에 공지된 주요 변경 사항들입니다. 이전에 경희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를 살펴보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전형 계획상에서 공지된 주요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형별 그리고 모집 단위별로 세부적인 모집 인원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경희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 이외에도 꼭 아래에 첨부를 해드린 이 확정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경희대학교의 수시 입결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 자료는 경희대학교 입학처 자체에서 공지한 입결 자료를 토대로 제작을 했다는 점인데 연세대학교처럼 대학교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학교들은 대학 어디가의 자료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전에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대학 어디가의 공시 자료가 신뢰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학교 자체 공시 자료를 활용을 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본 컨텐츠를 살피실 때 이 점을 최우선적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 입결 자료의 입시 결과는 최초 합격자 이외에도 최종 등록자의 내신 성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문계열 모집 단위의 합격자 평균 등급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전 과목의 평균 등급을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합격자 평균 등급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전 과목의 평균 등급을 그리고 예술체육계열 모집 단위의 합격자 평균 등급은 국어와 영어의 전 과목 평균 등급을 기준으로 최초 합격자와 최종 등록자의 등급이 모두 취합되어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 대상 과목이 명확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야 이 산출 기준을 참고해서 살펴보셔도 괜찮겠지만 산출 대상 과목이 딱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이 산출 기준과 다소 다른 지원 및 합격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할 뿐더러 맹목적으로 합격 컷을 믿기에는 최초 합격자의 존재로 인해서 다소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입결 자료를 살펴볼 예정인데 첫 번째로는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는 교과, 비교과, 출결, 봉사 100%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있음에 학생부 교과 고교연계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었지만 2023학년도에 들어서 교과, 비교과, 출결, 봉사 70%에 교과 종합평가 30%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음으로 운영이 될 예정인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2022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전형 계획상으로는 교과 종합평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비교적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았는데 확정 모집 요강에는 이 두 가지 사진 중에서 아래 사진과 같이 학교생활 기록부 중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활용한다고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부 평가 지표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만큼 많은 척도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진로 역량의 평가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지원 전략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2023학년도에 들어서는 순수 교과 전형으로 운영되었던 2022학년도처럼 입결 컷만 보고 생활기록부 방향성과 아예 맞지 않는 전공을 지원해서 합격하는 경우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주의해서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화면에서 보고 계신 자료는 석소장이 자체 제작한 해당 전형의 2022학년도 및 2021학년도 2개년 입시 결과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가장 오른쪽 표는 2022학년도의 입결자료 지표에서 2021학년도의 입결자료 지표를 뺀 값을 기입해 놓은 자료인데 충원율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 속 빨간색은 감소치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방생명공학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22학년도에 들어서 2021학년도 대비 모집 인원은 1명 정도 감소를 했고 경쟁률은 약 4.00 대 1 정도 감소를 했고 충원율은 50% 정도 증가를 했고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은 0.3등급 정도 낮아졌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블로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꼭 해당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석 소장이 예년과는 다르게 해당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경희대학교의 2023학년도 기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최근 3년 동안 전형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 전형의 연도별 흐름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 표와 같이 2021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동일한 평가 방식의 서류평가와 더불어서 서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가 2022학년도에는 서류의 비중이 아예 사라졌다가 2023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살짝 약한 교과 종합평가의 도입으로 다시 서류의 비중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모두 추천 가능 인원에는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경쟁률이 상승한 흐름이 나타난 이유를 단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작년에 비해서 서류평가가 아예 빠져버렸네? 내가 비교과는 안 좋아도 내신은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번 지원을 해보자의 논리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2023학년도는 이런 논리가 거꾸로 적용이 되어서 경쟁률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해당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께서는 이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해주셔야만 하고요. 경쟁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서류평가의 비중이 2021학년도보다는 낮기 때문에 2023학년도의 경쟁률이 2021학년도 수준까지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내신은 조금 부족해도 비교과 경쟁력은 자신 있는 학생들이 다시 유입이 되어서 추가 합격군 수준에서는 지원군이나 합격군의 양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석 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측에서도 이를 고려해서 기존의 N명 추천 인원 시스템에서 N% 추천 인원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인 2022학년도처럼 교과 성적만으로 학부립 판가름 나는 줄 알고 지원하는 학생 혹은 높은 비교과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에 입결 컷에 쫄아서 해당 전형을 지원 전략 자체에 포함시키지 않는 학생은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아까 자료의 세 번째 표를 모집 인원별, 경쟁률별, 충원률별,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별로 정렬을 해본 자료입니다. 각각 2021학년도 대비 2022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많이 줄어든 순서, 경쟁률이 많이 감소한 순서, 충원률이 많이 감소한 순서,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이 많이 감소한, 즉 입결이 많이 상승한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자료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인사이트는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아보자면 석 소장은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이 많이 감소한 전공일수록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즉 내신만 믿고 누구나 찔러보기보다는 확실한 마니아층이 존재하는 전공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전공일수록 2021학년도까지는 교과의 영향력보다 서류의 영향력이 컸다는 의미인 동시에 실제로도 해당 전공들을 살펴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혹은 귀에 걸면 귀걸이스러운 비교과가 아니라 확실한 지망 의지가 있는 비교과가 중요한 전공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전공들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해당 전형의 결과에 대해서 석 소장이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바로 해당 전형의 경우 연도별 전형 맥락이 비슷하다고 하기에는 또한 전년도 입결을 그대로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하기에는 매년 지원군과 합격군의 양상이 가지각색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높은, 즉 리스크가 큰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전형을 지원 전략에 포함시키기에 앞서서 위에서 석 소장이 순차적으로 정렬한 자료를 통해서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로 넘어오면서 서류평가 영역이 아예 빠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몇몇 전공을 제외하면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의 차이는 그렇게까지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더불어서 본인의 비교과 경쟁력이 이번 교과종합평가의 대상 분야인 교과 성적 및 교과 세특에 있는지 아니면 대상 분야가 아닌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 진로 동아리 활동에 있는지를 잘 고민을 해보셔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2021학년도 입결을 함께 살펴야 보다 효과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료를 잘 살펴보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그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전형은 경희대학교의 대표 전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2022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지금 이 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원래는 인서울대학교 중에서 중앙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함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전형이었는데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는 1단계 서류 100% 4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70% 플러스 면접 3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었었고 2023학년도에 들어서 1단계 서류 100% 3배수로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70% 플러스 면접 3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시 없어지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2학년도의 경우 이전 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생부 교과 전형의 도입과 함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었고 그로 인해 1단계 선발 배수가 4배수로 확대된 것이고 2023학년도에 들어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사라지면서 1단계 선발 배수도 다시 3배수로 돌아왔으니까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께서는 이 점을 잘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위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2022학년도 및 2021학년도 입시 결과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22학년도에 한시적
한시적으로 적용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인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2개년 사이에 모집 단위별로 상당한 변화들이 생겼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모집 단위를 기준으로 2개 영역하 5등급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엄청난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몇몇 모집 단위에 한해서 입결 컷이 대폭 하락한 것을 보았을 때 내신과 비교과 경쟁력이 비교적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덕분에 합격한 학생이 있음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이런 양상 자체가 2022학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1단계 선발 배수 4배수의 영향력이었다는 점을 명심을 하시고 다시 이전의 전형 운영 방식으로 돌아온 2023학년도의 경우에는 지원군 측면이나 합격군 측면이나 여러모로 2022학년도보다는 2021학년도의 양상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만 하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마찬가지로 세 번째 표를 각 기준별로 정렬한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 자체가 경희대학교의 상징과도 같은 전형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에서는 큰 차이를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나머지 지표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한 번쯤은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여러가지 지표들 중에서도 특히 경쟁률 측면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력 때문인지 생명과학 계열 모집 단위인 생물학과와 유전생명공학과의 경쟁률이 각각 18.47대 1 그리고 11.23대 1로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사실 경희대학교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대부분의 주요 대학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석 소장의 분석이니까 관련 전공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 점을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듯 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경희대학교의 2022학년도 그리고 2021학년도 입결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이 화면을 보면 아시다시피 자료의 양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꼭 블로그로 한번 들어오셔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경희대학교 입결 분석 콘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석 소장이 제작한 경희대학교의 2022학년도 입결 분석 콘텐츠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입결 분석 콘텐츠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